철학, 칼 포퍼, 그의 사상인 반증주의와 그의 저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칼 포퍼는 오스트리아 태생 영국의 철학자입니다. 과거 독일 수상 헬무트 슈미트, 콜과 독일 대통령 바이츠 제커, 영국 수상 마가렛 대처는 포퍼가 가장 큰 영향을 준 철학자라고 말하였죠. 또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자크 모노는 포퍼를 가장 영향력 있고 탁월한 철학자로 평가했습니다. 과학 철학자로 큰 영향을 미치고 사회 철학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포퍼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습니다. 빈 대학에 입학하여 마르크스주의 사상과 아인슈타인의 강의를 들었죠. 그 당시 마르크스주의에 빠지지만 나중에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며 2차 세계대전을 피해 영국에서 교수를 역임하였습니다. 비트겐슈타인과 부지깽이 논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둘이 논쟁을 하다가 비트겐슈타인이 부지깽이로 포퍼를 위협했다고 하죠. 이후 영국의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자유주의에 공헌했다는 인정을 받아 기사자기도 받았습니다. 포퍼는 논리실증주의의 대표적인 입장인 귀납법을 비판합니다. 귀납법은 개별적인 사례에서 일반적 보편적인 사실을 도출합니다. 이는 사례와 확률에 호소하는 논증이죠. 경험과 실험,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예외 사례가 나타나게 된다면 틀리게 된다고 말하죠. 예로 모든 백조는 흰색이라고 주장했을 때 하나라도 검은 백조가 발견된다면 이 주장은 틀리게 됩니다. 또한 귀납은 관찰 이론에 의존하기에 순수한 관찰은 불가능합니다. 귀납의 정당화를 위하여 귀납에 의한 방법을 귀납으로 설명하는 순환적 형태도 나타나게 되죠. 다양한 충분히 많은 사례들을 분석하고 탐구한다고 하지만 그 범위가 모호하고 애매성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포퍼는 이러한 오류를 발견하면서 과학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포퍼의 입장을 반증주의라고 합니다. 참된 과학은 반증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적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반증주의는 반증 가능성을 가지는데 이는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올 것이라는 내용이 있을 때 이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내일 서울의 비가 3, 4시 사이 5mm 내린다는 것이 반증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구체적인 경험적 사례를 제시하기에 경험 관찰의 정확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퍼는 과학 이론이 가장 많은 경험적 내용을 가져야 하며 가장 적은 확률을 갖는 이론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장 적은 확률은 내용이 구체적이기에 오류나 실수를 범할 확률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박될 내용이 많아지는 만큼 정확하고 명확해지죠. 기존의 과학자들은 이론의 정당성만을 입증하려고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증 가능성을 가지고 실험 관찰을 해야 더 타당한 이론이 탄생한다고 본 것이죠. 포퍼는 과학 이론을 만들 경우에 가설 연역을 제시합니다. 하나의 가설로 잠정적인 해결을 하는 이론을 통해 반증 사례를 살펴가며 이론은 점점 타당하고 참에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추측과 논박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포퍼는 절대적인 참, 진리는 거부합니다. 반증 가능성이 높을수록 좋은 이론이지만 절대적으로 맞는 이론이 아니라고 하죠. 그 당시에 받아들여지기에 과학이라고 불릴 뿐이며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리 접근설을 이야기하는데 두 이론 중 하나의 이론이 허위 내용보다 진리 내용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진리에 더 가깝고 객관적 이론에 근접하게 됩니다. 또한 객관적인 진리는 구름에 가려져 있는 산의 위라고 비유하죠. 구름이 가려져 정상에 올랐어도 정상인지 모르는 것처럼 진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과학은 진리를 알기 위해 계속 탐구, 실험, 관찰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과학은 반증 가능성이 있어야 과학이라고 할 수 있고 발전하게 됩니다. 포퍼는 그렇지 않으면 유사과학이라고 말하죠. 정신분석학과 마르크스주의를 예로 말합니다. 정신분석학은 무의식을 선정하며 원인을 정해놓았기에 경험으로 반박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독단적 이론을 유지하고자 하며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그의 저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이어집니다. 포퍼는 비판적인 이성을 중시하였습니다. 과학처럼 반증 가능성이 없는 사회는 존재해선 안 된다고 하죠. 이러한 사회를 닫힌 사회라고 합니다. 닫힌 사회의 특징은 역사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법칙주의라고도 하는데 역사가 어떠한 법칙에 의해 목적을 향해서 발전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이론이죠. 개인의 활동으로 환원될 수 없는 전체 사회가 있다고 보며 역사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역사를 통한 예측은 반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한 법칙의 예측은 필연적이며 거짓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죠. 나치즘 전체주의가 역사주의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비판, 반성, 토론이 가능해야 하지만 이러한 것을 차단하고 독단적인 이데올로기를 강요한다는 것이죠. 이는 닫힌 사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는 닫힌 사회에 해당하는 유토피아 철학을 비판합니다. 플라톤의 철인 통치론, 헤겔의 절대정신, 마르크스의 철학이 이에 해당하죠. 엘리트주의, 이상주의로 개인들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희생시키면서 사회를 발전시키려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오히려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악화시킨다고 하죠. 포퍼는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시도가 늘 지옥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열린 사회는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고 다양한 의견, 비판들이 나타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인간은 모두 불완전하기에 서로가 그것을 인정하며 노력하고 건전한 소통, 비판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과학에서의 비판, 반증, 반성의 태도가 사회 정치 철학에서도 나타납니다. 포퍼는 점진적 사회 공학론을 말하면서 급진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범위 안에서 하나씩 점진적으로 개혁,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부정적 공리주의도 주장하는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는 공리주의는 전체주의적 면모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수에 의해 소수가 희생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행복과 고통이 서로 반비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며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추상적인 선을 실현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악, 고통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 정리. 우리는 이론을 입증함으로써가 아니라 이론의 반증을 시도함으로써 지식을 증진시킨다. 최종 정리를 하자면 포퍼는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철학에서도 반증 가능성은 열려 있어야 과학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비판적 합리주의라고 하죠. 인간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들이고 발전하며 합리적으로 타협,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퍼의 사유는 20세기의 지성으로 과학 철학과 함께 현대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까지가 포퍼였고요. 다음 시간엔 토머스 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